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지금도 중개사법 실전 동형 모의고사 제1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1번부터 40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문제는 미리 풀어보셨죠? 미리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도 꼭 들으셔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동형 모의고사 이제 4회분을 출시했습니다. 개정법령 안정판정, 최신 판례도 완벽 반영했습니다. 최고 논증과 기출문제도 완벽히 반영했습니다. 이 중개사법 동형 모의고사 4회분은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동형 모의고사는 매주 하루를 지정해서 일주에 1회씩 풀어보세요. 한 번에 다 풀어오면 약간 비효율적입니다.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도 꼭 들으셔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답만 맞춰보지 마세요.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이 PDF 파일 해설은 없고 문제와 정답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신 해설 강의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지금부터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 판매하고 있고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세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보내신 분 성명 꼭 적어주시고 이메일 주소로 PDF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출력할 때 종이 사이즈를 한번 미리 점검해 보세요. 교재 이름도 중개사법 꼭 적으시고 동형 모의고사 꼭 적어주세요. 여러 종류이니까 교재 이름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1회 모의고사는 우리 중개사 시험 30일에 기출문제를 편성했습니다. 옳은 문제는 틀린 문제로, 틀린 문제는 옳은 문제 편성하고 개정 법령까지 완벽히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나온 지문 없애고 대신 개정 법령으로 대체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풀어본 모의고사 중에 가장 현실감 있고 여러분 실력을 가장 알 수 있는 표준적인 문제라고 자부합니다. 자, 21번부터 보겠습니다. 법령상 기공 등 교육 설명 틀린 겁니다. 가로는 특별히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이게 옳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저는 다 틀린 것으로 해서 1, 2, 3, 4, 5 조사까지 다 바꿔서 완벽 변경했습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법인인 공중개사가 아닌 사원도 사원은 임원사원 전원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2번 기공이 되려는 자 실무교육 시간은 28, 32죠. 맞습니다. 소공은 2년마다 연수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하죠. 이게 틀렸죠? 교육은 다 시도의사입니다. 4번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개공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예방은 혼자 해야 됩니까? 모두 해야 됩니까? 모두이기 때문에 관청 모두예요.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 받는 사람도 개공 등 모두 부종까지. 다 모두 예방은 모두 혼자만 안 되죠. 예방 등 교육을 위해서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번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은 실시할 수 있죠. 교육은 보통 시도의사인데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운전할 때 깜빡이 켜죠. 깜빡이를 뭐라 하죠? 깜빡이를 방향 지시 등 그러죠. 이게 직무교육은 시도의사 등록관청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향 지시등 하시면 직무교육, 시도의사, 등록관청 들어갑니다. 항의법 기가 막히죠? 지시등 꼭 외우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22번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 기간이 옳지 않게 연결된 겁니다. 원래 문제는 옳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제일 끝을 보세요. 제일 끝에 보면 거래정보 사업자는 전국 단위 놀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죠. 니은도 마찬가지 제일 끝에 거래정보 사업자 전국 단위라 국토부 장관. 개공은 등록증을 등록관청이 주죠. 등록관청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무조건 교부한 시도의사. 미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등록증 반납하지 않은 자 개공은 무조건 등록관청에서 틀린 거라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끝에 부분을 먼저 보면 돼요. 23번 이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일부 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겁니다.
숫자인데 숫자는 2 더하기 3이면 5 하시면 돼요. 2개 이상 시도해서 동그라미 하나 추가돼요. 각각 30명 이상씩 또 하나 추가야. 총 500명 이상이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한 개공이죠. 개공수가 총 500명 이상이고 그 중에서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개공이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기사 운전기사 1명, 공인중개사기도 1명이죠. 정답이 4번이 됩니다. 2 더하기 3은 5 하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24번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구분으로 틀린 겁니다. 만기법 지난 시간에 다 외우셨죠? 기억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면 이거 양도되어라 자격 취소였죠. 2번 이 법 위반하여 금고형 집행유예 이 법 금고는 자격 취소인데 집행유예 포함했죠? 현금을 유포했다 포함입니다. 이거 취소입니다. 디귿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면 거래계약서는 소임 설거지에서 자격정지였죠. 리을 금지행위 매매역 금지행위는 소임 설거지 자격정지였죠. 다 틀려서 5번이 정답입니다. 25번 법령상 벌금 구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여기 국토부 장관이 광고 관련 모니터링 나오면 다 500만원 과태료라고 외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를 꼭 보고 오셔야 돼요. 니은 거짓인 부정하게죠. 부정 앞에 항상 거짓 부정하게 사무소 등록한 자는 이건 등록은 3달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디귿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2개 중개사무소 4 매할 초판 4임 이중사무소는 다 1-1입니다. 4임 임시서물도 1-1 이 4임 사무소와 임시 다 연결되어 1-1입니다. 미음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을 광고한 개공은 이건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원 과태료죠. 그래서 벌금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기억 과태료죠. 미음 과태료에서 정답은 2번입니다. 26번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죠. 이행강제금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이행명령은 문서로 해야 되죠. 그리고 3개월 이내로 합니다. 자, 2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냐고 방치했다.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이 아니고 12죠. 이행강제금은 10입니다. 이렇게 자 방대한 병기 17호 외우세요. 방대한 병기 17호 방치는 100분의 10, 임대가 100분의 7, 변경이 100분의 5, 기타가 100분의 7에서 방대한 병기 17호 외우세요. 2번이 정답이죠. 한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받은 자는 이의제기할 때 30일 이내 하면 됩니다. 4번 이행명령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어요.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그러니까 맞았죠? 그 다음 명령을 이행하기 전이네요.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받아내야겠죠? 징수해야 됩니다. 5번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 맞았고 1년에 한 번씩이죠.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강제금 부과합니다. 네, 지금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의 다 맞춰야 종개사법 80점 이상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자, 법령상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설명 틀린 겁니다. 국제라고 써있죠? 국제연합은 국제니까 외국인 등에 포함됩니다. 니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에 관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계약은 취득신고가 아니라 거래신고죠. 매매계약 체결할 때 계약 체결일부터 여기 30일 이내 맞아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디귿 외국인이 상속, 계약 이외네요. 상속으로 대한민국 간 부동산 취득한 때
부동산 취득한 날 6개월 맞아요.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죠.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 취득 계약 체결하기 전에 신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받을 적은 군문자야 외웠죠. 군사기지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존법, 자연유산보존법, 야생생물이죠. 수도법은 그럴 것 같지만 없습니다. 수도법은 허가받은 거 아니다 해서 맞았습니다. 허가받은 거 아니죠. 허가받은 적은 군문자야입니다.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28번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 틀린 거죠. 1번 국토부 장관은 지정권자죠. 토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 맞죠?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지정합니다. 2번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니까 시도죠.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1번처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려면 국토부 장관이라 여기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3번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 1.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윗사람 국토부 장관, 아랫사람 시군 구청장에게 알려줍니다. 5번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맞죠? 5일 심의 잘 나와요. 5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5번이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0이 아니라 60이죠. 6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가 면제되고 60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죠. 꼭 외우세요. 자, 이게 동그라미 하나 공통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공통이라 동그라미 하나 빼고 읽어요. 그럼 미지정은 66,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역 200 이하는 받지 않습니다. 그럼 노란색 잘 보세요. 자, 미지정이고 6이 0으로 6죠. 그럼 이게 미시가는 음식을 쭉 여기 쉬보 녹이고 뭐요. 다시 미식가는 음식을 바로 삼킨 게 아니고 쭉 쉬보 상추도 쉬보 고기도 쉬보 녹이고 먹습니다. 다시 0은 다 똑같아요.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자, 다시 미식간 음식을 쭉 쉬보 상추도 쉬보 고기도 쉬보 녹이고 먹습니다. 퍼펙트하죠. 열왕기법 전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이 공통이라 주거는 쭉 6이에요. 60이고 600이 아닙니다. 0은 다 공통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꼭 외우세요. 그냥 들으면 쓱 외워집니다. 29번 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공 갑 중개사무소 폐업 등록 틀린 겁니다. 1번 갑이 중개사무소 폐업하고자 할 때 미리 사전 신고해야 하니까 하고자 하는 경우 맞았어요. 등록 과정에 미리 신고합니다. 2번 갑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되죠. 철거하지 않으면 근데 과태료 부과는 아닙니다. 간판 철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사유 아니에요. 100만원, 500만원 아닙니다. 그냥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3, 4, 5가 엄청 어렵지만 시험에 거의 해봤나 나옵니다. 문제가 폐업과 재등록이죠. 폐업과 재등록 나오면 지문이 길잖아요. 그럼 제일 끝에 승계된다나 승계되지 않다가 나오고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이렇게 없다 나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도 자 부부끼리 게임해요. 그럼 첫 1승 했죠. 첫 1승 게임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한 번 무승부 안 돼. 3등도 절대 안 돼. 1등 해야지. 1등. 그래서 3등 없다. 한 번 무승부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첫 1승 하면 이 승계된다는 처분일부터 1년이에요. 폐업일 X. 처분일 1년입니다. 그럼 이제 3번. 갑이 법령 위반으로 23년 2월 8일 1월 업무적인 처분일이 23년 2월 8일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폐업일 X. 23년 2월 8일 업무정지 받았으나 23년 7월 1일 폐업 신고 안 종료하였다가 23년 12월 1일
그러면 1년 이내네요. 1년 처분일 1년 이내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종전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승계에서 맞았습니다. 처일승 맞아요. 처분이 1년. 4번은 제가 그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나오죠. 그러면 한 번 무승부 안 돼. 3등도 안 돼. 1등 1등 해야지. 여기는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할 수 없고, 여기는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나오면 여긴 폐업기간이 몇 년인가 봐야 돼요. 그럼 4번은 업무정지니까 폐업기간이 1년 초과있는 거 보는 겁니다. 그럼 4번 갑이 법령 위반으로 22년 1월 8일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제 3월을 중요하죠. 3월 5일 폐업 신고하였다가 23년 4월 5일 다시 개설 등록했어요. 그럼 폐업기간 1년 지났죠? 1년 지났으니까 업무정지할 수 없답니다. 1무 X 답이 4번입니다. 5번은 제일 끝에 자, 등록 취소는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3등 없다. 3년 초과하면 썼어요. 그럼 5번 갑이 법령 위반으로 20년 2월 5일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년 8월 6일 폐업 신고하였다가 23년 5월 16일 그러면 3년 이내네요. 아직 3년 안 됐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종전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폐업과 재등록 나오죠. 그럼 처일승 승계된다. 처분이 1년. 처가 한번 이겼어요. 그리고 게임 무조건 이겨야 돼요. 1 무승부 없다. 3등 없다.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꼭 여보세요. 꼭 맞춰야 됩니다. 쉽죠? 처일승 1무 없다. 3등 없다. 자, 30번 개공갑은 소공을과 중개보존병을 고용하고자 한다. 자, 틀린 겁니다. 1번 고용인은 외국인도 가능하죠? 외국인 가능합니다. 니은 의뢰에 대한 고용이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소공의뢰를 의뢰인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디귿 갑은 의뢰 업무 개시 전에 고용인은 고용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라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명의신탁에서 3자 간 계약 명의신탁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수탁자에게 매매, 계약까지 모든 걸 다 맡긴 거죠. 즉 평한테 X가 있는데 갑이 사고 싶어요. A가 사고 싶어요. 근데 미국 출장 중이라 못 산다 해보세요. 한국에 있는 갑과 명의신탁 정을 하고 A가 신탁자, 갑이 수탁자고 돈까지 다 줍니다. 모든 걸 수탁자 갑에게 다 맡겨서 수탁자가 매매합니다. 그럼 돈도 갑이 받아서 돈도 갑이 주죠. 등기도 병에서 갑 앞으로 바로 옵니다. 이렇게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 다 맡겨서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면 약정은 A가 갑, A 갑은 종중 배우자 그런 말로 써서 무조건 모의가 됩니다. 근데 자 매도인 병을 보세요. 병은 명의신탁을 알까요? 매매도 갑, 돈도 갑이 주고 등기도 갑. 보통 매도인은 모를 겁니다. 그러면 선의병을 부하기 위해서 병이한 게 유효입니다. 약정은 병이한 거 아니죠? 무효예요. 병이한 게 매매의 유효, 이전 등기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 갑은 완전히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A는 부동산을 반환 청구 못하지만 자기가 준 매수 자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단 받을 수 있지만 이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걸 보건복지부 매신 기억납니까? 명의신탁 X, 여기 매수 자금 X예요. 그래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럼 갑이 소유자라 정한테 팔고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냐하면 실명법 특칙 이거 사조 사망 필요 없어요. 사조 사망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제3자패의 선의가 없죠. 악의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건 무효일 때 써먹어요. 필요 없습니다. 여긴 유효거든요. 갑이 유효라 수학으로 100이에요.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100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 특징 필요 없어요. 한편 병이 만약에 악이라면 이제 악의 병 부활 필요 없죠. 그럼 병이 한 게 무효입니다. 그럼 매매의 무효, 이전 등기 무효가 돼요.
그럼 갑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데 이제 청은 이제 이 특칙에 따라서 0이 100으로 바뀝니다. 이제 무효니까 이 특칙에 따라서 제3자 청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계약맹의 신탁은 당사자가 3명이에요. 3명이죠? 그러니까 제3자는 보통 정으로 딱 이렇게 정해 있고 정은 적극 가담 안 나오면 악이요도 유효, 무조건 유효하시면 돼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직원 갑과 명의탁을 맺고 수탁자 갑은 20년 개공을 중개로 병소유죠. 병소유 토지를 매수. 누가 매수했죠? 수탁자 갑. 수탁자가 계약해서 계약 명의탁이죠. 그리고 갑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옳은 겁니다. 1번 신탁자 A와 수탁자 갑 사이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병의선이라도 무효입니다. 약정은 병의한 거 아니죠? 병의선이라면 병의한 게 유효죠. 매매 유효, 등기 유효입니다. 2번 병의 갑에게 소유권 등기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의 명의탁 사실을 알게 돼서요. 그러면 등기할 때 알게 됐죠. 그럼 매매 계약할 때 몰랐단 말이네요. 뭐든지 판단 시기는 계약 체결 당시 매매할 때 몰랐죠? 그럼 병은 선의로 해야 돼요. 그럼 병이 선이니까 토지 소유권은 수탁자 갑이 취득한다 해서 예, 정답입니다. 맞았습니다. 3번 A는 갑에게 갑이 소유자라 토지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신탁자는 매수자금만 청구할 수 있죠. 4번 수탁자 갑이 정에게 그럼 정 무조건 유효. 제3자 정 유효.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등기하면 정은 선인 경우에 하나에 들렸죠. 악이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온 A와 갑의 명의탁 약정을 계약 당시 맞았고 매도인이 알았네요. 그럼 병 부활 필요 없죠? 그러면 병이 한 게 무효, 매매 무효, 갑 등기도 무효해서 이땐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2번 개공갑중개로 을은 병소유죠. 병소유 서울시 소재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10억이네요. 10억은 중요하죠. 서로 10억 원에 1년 기간으로 병가 임대차를 체결했다. 을은 X 건물 인도받아 죄송합니다. 이자 지어주세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자 지으시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서 그 다음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상위법 적용에 관한 개공갑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럼 서울에서 보증금 10억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만 적용되죠.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초를 넣어서 외워요. 회사의 초상권이 중요한데 초상권이 폐지됐어요. 그럼 대표가 회사 망하겠죠? 대표가 깨갱합니다. 지금 모의고사라 암기법 정확히 못해요. 정확한 암기법은 제 기본 강의 보셔야 됩니다. 그럼 3위 3기현 체지 규정, 권리금 규정 등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초과할 때 초를 넣어서 초상권이 폐지되니까 대표가 깨갱했습니다. 그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여기 보증금 우선 변제권 없어요. 없죠? 그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없습니다. 근데 대항력은 있죠?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1번 을은 임차권 대항력을 취득하죠. 9억 초과하면 대항력 인정됩니다. 여기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 취득합니다. 이번 을은 보증금 우선변제권 없어요. 여기 초과하면 우선변제권 없습니다. 3번이 34회 민법시험 정답이죠. 만약 임대차 기간을 그 다음 포인트가 정하지 않았다. 정하지 않으면 을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썼습니다. 아까 9억 초과하면 깨갱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5번을 보세요. 자, 병은 을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여기 1개월 전까지예요. 1개월 전까지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기간이 정해있어요.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1개월, 만료 1개월 전까지 기간이 정해있죠.
근데 3번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5번처럼 6개월부터 1개월 전을 상정할 수 없죠? 특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계약 요구권 행사할 수 없다가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했다면 9억 초과해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5번처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의뢰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 포함이죠? 포실 포함해서 10년이에요. 포함입니다. 5번 병은 의뢰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이에요.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개공 갑의중개로 병은 자 문제의 날짜가 있잖아요. 근데 1, 2, 3, 4회 날짜 없으니까 날짜 볼 필요 없어요. 병은 을소유죠. 을소유 경기도 용인시 주택 X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5천만 원으로 2년 기간으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당시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마치면 다음날 0시 대항력이 생겨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가 생겼습니다. 대표형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 언제 신청하죠?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청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틀린 겁니다. 1번 갑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뭐 처음 보지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취지나 이유를 당연히 적어야겠죠. 처음 보지만 임대인이 돈 안 줍니다라고 적어야겠죠. 뭐 1번 중요하지 않습니다. 2번 병이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야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 왜 하죠? 임대인이 돈 안 줬기 때문에 의리 채무불이행이라 그 돈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그럼 임차인 권리가 공시가 되니까 병은 대항력이 없었다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원래 대항력이 있었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4번 임차권 등기명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죠? 그럼 권리가 공시되니까 갑이 주민등록을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전했네요. 그래도 임차인 권리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대항력이 상실하지 않습니다. 대항력도 그대로 남아있고 우선 면제권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5번은 적을 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거 물어봤죠. 임차권 등기 명령했죠.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설령 소유액 임차인이어도 소유액 보증금 최우선 면제권 안 해줍니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했죠. 그리고 임차인 나갔죠? 그럼 집이 비어있네요. 근데 이후 들어온 임차인은 소유액이어도 얘는 최우선 면제권 안 해줍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4번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개업공개사가 외국인에게 토지 취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옳은 겁니다. 사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그럼 외국인이죠.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은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2분의 1을 기억하세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 토지 취득은 매매는 취득 신고가 아니라 거래 신고해야 되죠. 매매를 체결할 때 이건 계약은 체결일부터 6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30일 이내입니다. 3번 외국인이 법인에 합병된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하면 그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맞죠?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3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4번 주의하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란 2번처럼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그럼 이 신고했죠? 그럼 그 뒤에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할 필요 없어요.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매매가 아닌 증여나
교환은 취득 신고하죠.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그럼 이 신고하면 취득 신고 별도로 할 필요 없습니다. 5번 대한민국에 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요즘 그 안세영이 중국어로 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만약에 변경됐다고 가정하면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신고해야 되죠. 신고해야 됩니다. 가정한다 했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한 적 없어요. 만약에 중국어로 국적이 바뀐다면 가정한 겁니다. 신고하라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35번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사항과 신고소작성 틀린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보통 5문제에서 8문제 나옵니다. 이걸 거의 다 맞춰야 고득점 할 수 있어요. 제가 중개사법보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정말 자세히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제 강의 꼭 기본 강의 보세요. 퍼펙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건 법학 전공자가 아니면 법을 정확히 해석 못해요. 꼭 법학 전공자인 제 강의 꼭 들어보세요. 자, 틀린 거 1번.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 제한 구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죠. 이게 정답이네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개발 제한사항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공법을 알아야 신고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안 되겠죠.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중개사도 공법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법인 외의자가 투기과열지구는 모든 주택이죠. 모든 주택입니다. 법인 외의자 투기과열지구에 소지하는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 제출할 때 매수인은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내야 돼요. 서류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류 첨부해야 됩니다. 규제적은 모든 주택이죠. 비규제는 법인 예우자는 6억 이상일 때.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기재란이 있습니다. 옵션이라 그러죠. 기재란이 있어요. 4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면적은 집합 건축물은 전용면적 맞죠. 아파트라면 아파트는 내 것만 하면 되죠. 내 것 전용면적. 아파트 총면적, 연면적 알 필요 없잖아요. 그 밖에 건축물은 단독 건물이라 연면적, 바다면적 합계 알아야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근연 쯧쯧해요. 근연 쯧쯧. 그 밖에 건축물 연면적, 집합 건축물 전용면적 퍼펙트하네요. 근연 쯧쯧 외우세요. 5번 개공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때 과태료 받죠. 자, 개공이 거짓 신고하거나 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아무튼 거짓 신고하면 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받습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36번입니다. 매수인청 대리로 들어간 개공이 매수인청 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를 설명한 데 옳은 겁니다. 1번은 민법 판례죠. 자,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는 경매신청 등기 전후입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경매 등기 후에 취득하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1번 매각 대상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경매 등기가 마친 후 유치권 취득한 사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1번이 정답이네요. 판단 기준이 경매 등기 전후입니다. 이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차순위란 1등 금액이 나왔단 말이죠. 1등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1등 금액이 기준이라 법에 인정한 최저 매각가가 아니고 1등 금액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습니다. 3번 매수인은 매각대금 다 내면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죠. 3번 재매각을 왜 하죠? 1등 난 사람이 돈 안 내서 다시 하는 거죠. 그럼 재매각 절차는 전 1등 난 사람, 전 매수인은 매수인 청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전에 1등 난 사람이 돈 안 내서 재매가 간데 그자가 다시 오면 포크로 꼭 집어서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할 수 없다 맞았지만 뒤에 매수 신청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겠죠. 5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에 나오면 모든 저당권 다 소멸하죠. 1순위 저당권부터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매각부동산 선순위 저당권 모든 저당권 다 소멸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37번 공인사 매수인정태리 등록위원회칙 자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지금 두 번째 나오네요. 1번 갑입 매수인정태리 위임받은 경우 민사집행부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은 매수인정태리권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할 때 개공은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개공이 직접 출석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3번 매수인정태리 보수 지급 시기는 갑과 매수인정인의 약정이 없을 때 매각대금 지급기일 맞아요. 그러니까 중개보수 언제 지급하죠? 중개보수 약정이 없을 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한 날. 여기 매수인청 경매도 돈 낸 날.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맞습니다. 둘 다 유사하네요. 중개보수 거래대금 지급 완료한 날. 잔금 지급일. 이 경매도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갑이 중개사무소 이전할 때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5번 갑이 매수인정 대리 업무 정지 처분 받을 기간은 뭐 5번은 몰라도 됩니다. 1년에서 2년이었는데 몰라도 됩니다. 1, 2, 3, 4를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3번의 시험이 아주 잘 나와요. 네, 올해 7월 달에 주거용 확인 설명서가 바뀌었고 이 38번이 지금 개정상을 반영한 문제입니다. 자, 법령상 중개대담물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옳은 겁니다. 1번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는 권리관계가 틀렸죠. 이제 권리관계에는 다 빠지고 딱 한 개만 적습니다. 깔끔하게 등기부 기재사항만 적습니다. 여러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를 왜 적을까요?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새로운 항목이 새로 생겼죠. 임대차 확인 사항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임대차 확인 사항에 적습니다. 왜 임대차 확인 사항이 적어요? 이게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권리관계가 아니라 임대차 확인 사항이 새로 생겼고 거기에 적습니다. 2번도 신설됐죠. 민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몇 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의무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3번 원래 모든 오피스텔은 자 확인명령 2 비주거용에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은 이 2 비주거용에 적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확인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적는다고 이제 7월에 법이 바뀐 거죠. 3번 확정일자 부여현황 이거 왜 하는 거죠? 전세 사기 방지하려고. 그러면 임대차 확인 사항 맞습니다. 이게 새로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1번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도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 여기 임대차 확인 사항이 좋고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마찬가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 임대차 확인 사항에 적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5번 임대차 확인 사항은 개공인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 드렸죠. 이건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적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확인 사항 2欄이 신설됐기 때문에 정확히 개정사항을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9번 자, A시의 중개사무소는 개공 갑은 B시에 소지하는 을소유 건축물인데 가로 열고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3분의 1입니다. 그럼 주택이 3분의 1이면 주택 이외가 3분의 2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소유자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과 동시에 소유자 을이 임차인이 되네요.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겠다. 이게 동일 세 번이죠. 첫째, 동일한
건축물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두 번째 동일 당사자가 을과 병간에, 세 번째 매매와 동일한 기회에 임대차를 체결하죠. 그럼 중개보수는 임대차는 서비스고 매매 계약에 관한 보수만 받습니다. 이게 동일 세 번이죠. 3동일입니다. 이 경우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설명 틀린 겁니다. 이게 특이할 게 건축물인데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네요. 그럼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 박스 보시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 요율, 2분의 1 미만이면 전부를 주택 외 요율로 적용합니다. 이거 문제 나오지 않아요? 외우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오세요. 상주미워 외우세요. 상주미워. 2분의 1 이상 주택, 미만 주택 외. 퍼펙트하죠? 상주미워. 상가집 가서 10만원 냈는데 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배고파 죽겠어. 어머, 상주미워 외우세요. 미워. 퍼펙트합니다. 여기 이상이고 초가 아니에요. 여기 이하 아닙니다. 상주미워. 퍼펙트합니다. 그럼 여기는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니까 전부를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하죠. 그럼 틀린 거는 기억. 갑은 을과 비용으로 받는 중개보수는 서로 똑같죠. 당사자가 똑같으니까 서로 같습니다. 니은 갑은 A씨가 속한 시도조례에 틀렸죠. 시도조례는 주택에만 나오죠. 이건 주택 외이기 때문에 시도조례에 나올 수 없습니다. 디귿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 산정은 매매계약만 적용하고 임대차 틀렸죠. 리를 맞네. 주택 외죠.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 전부를 주택 외 보수 규정을 적용하죠. 틀린 거라 정답이 4번입니다. 마지막 40번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거래신고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매매계약 체결하면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맞고 원칙 공동신고합니다. 이번 주택법에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이네요. 규제지역. 규제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이건 모든 주택이에요. 6억 이상이 아니고 모든 주택이라 실제 거래 가격이 모든 주택 5억 맞아요. 5억이고. 근데 주의하실 게 모든 주택은 여기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을 원래 신고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국가가 있네요. 국가가 투기합니까? 안 하죠? 그럼 국가는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이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 얼마나 돈 많아요? 국가가 자금 조달 어떻게 한다? 국가 돈 많은데? 이상하죠? 그래서 국가가 매수인에 속하면 이거 신고하지 않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권리 대상 부동산 소지에 관하는 특별자치도 시장. 시장은 시군구청장이라 부동산 거래 신고 관청이 됩니다. 4번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한 때는 개공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고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5번도 신설했죠. 매수인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한 때 외국인 등록했죠. 신고 제출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외국인 등록 있잖아요. 사실증명이나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라고 법이 신설됐죠. 5번도 개정법령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매수인의 국가가 속하면 자금 조달 지급 방식 국가가 얼마나 돈 많아요? 신고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신고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영 1회에서는 31의 기출문제를 변형했고 개정법령도 반영한 문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 합격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저와 함께 민법과 중개사법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동영 제2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